다음 주 수요일은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22일은 수업을 하고, 오늘까지 수업 시험 범위로 하고요. 다음 주에, 아니면은 뭐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말, 언제 할까요? 다음 주말 할까요? 네. 다음 주말, 어떻게, 시간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1시간 정해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서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토요일 날 할까요? 네. 토요일 날 몇 시쯤에? 8시. 토요일 날 8시 하는데 다 동의합니까? 네. 야, 의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8시 1시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문제 내겠습니다. 이번에 퀴즈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오지 선다 혹은 사지 선다로 하고, 뇌과학적인 그런 뇌 구조는 이번에 퀴즈 받던 것, 거기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5문제는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내 시험 본 거니까, 이번에 퀴즈 시험 본 거는 뭐, 배점이 만점 해봐야 5점 정도. 다음에 후반기에 한 번 더 퀴즈 본다고 하고, 후반기 5점, 이번에 5점. 그래서 차이가 뭐 미미하니까 그냥 연습했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중간고사는 내가 얼마 한다 그랬죠? 30점 한다 그랬는가 그런 것 같은데, 중간고사 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강 수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11월 달에 제가 인도 한 달 동안 들어갑니다. 인도 부다가야에 대탑이 있는, 부처님 깨달음 얻으신 그 대탑이 있는데, 거기서 한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직선 거리로 거기에 우리 김해 사티 아라마에서 만든 사티 인터내셔널 사티 스쿨이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작년이죠 벌써, 조계종에서 분황사를 거기서 만들었죠. 저들 사찰이 아라마가 절터를 제공하고, 건물은 조계종에서 짓는 건물 비용은 되고, 뭐 스님 말로는 많이 모자라가지고 뭐 혼났다 그러고 그럽니다. 어쨌든 부탁해야하는데, 이번 1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성가대학도 이번에 허가가 났고, 인도 정부로부터. 그래서 대학으로 인가가 났고, 다음에 프로그램이 2월달, 11월달 두 번, 7월달, 12월달 두 번에 걸쳐서 일주일간 워크숍이 있고, 11월 달에는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단기 출가 경험도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1회가 돼가지고 스님도 아무래도 마음속으로 제가 오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의미도 있고 해가지고 학기 중에 나가서 학생 여러분들 되게 죄송합니다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다음에 또 이제 갈 기회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할 강의를 3번을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2번 했고, 다음 주 시험 시간에 하면 3번째 강의를 보강을 하는 거고, 11월 달에는 수업은 계속됩니다. 누가 하냐면은 제 제자인데 지금 그 생물 쪽의 교수입니다. 하도 과가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고 어찌 모르겠어요. 생물학과 쪽에 제 제자인데 여자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뇌과학 이쪽으로는 또 강의도 신경과학 그래가 강좌도 여러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하는 강의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명상하고 연결 짓는 거는 조금 아마 힘들 거예요. 이현숙 박사인데
명상은 이제 명상을 알아야지 이제 내가 하고 연결시키니까 이현숙 박사는 그 정도 명상까지는 관심은 있는데 공부는 안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지는 좀 힘들 거고 뇌과학, 신경과학 이런 거는 뭐 전문가이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묻고 답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포함된 강좌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시험에서는 배제하겠습니다. 시험은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서 나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영석 교수하고 같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뇌에 대한 거, 신경에 대한 거 물어보고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이현숙 박사도 바로 대답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바로 그 챗GPT한테 물어보는 과정도 여기 막 수업 시간에 포함해가 찾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내가 그러겠습니다. 그 12월 이달 30일에 나와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12월 1일 날 들어옵니다. 인도에서 접속을 수업 시간 때만 접속해갖고 얼굴도 보여주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양이 좀 많은데 아마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경하고 의근.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2020년도에 책을 2권을 냈는데 전오근과 전오식이라는 책하고 두 번째 책은 의근과 의식입니다. 이것도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의근에 대해 가지고는 워낙에 나도 궁금했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에서 의근에 대해서 이것이 의근이다 하고 설명하는 짧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등무관연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의 심찰나로 이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심찰나 찰나로 마음은 단절되지 않고 항상 흘러갑니다. 단절된 때는 죽음이 오면은 단절이 되겠죠. 그죠? 죽음이 오기 전에는 마음이라는 거는 흘러갑니다. 그 마음 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인식하고 있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고 인식하지 않는 마음, 수동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방황과 존재 지속심이라고 그러는데 인식할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이 인식이 일어나고 인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꿈도 꾸지 않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기절했을 때 코마에 빠졌을 때 이럴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때의 마음을 수동적인 마음, 방황과 존재 지속심, 생명 연속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가 있는데 그래서 의근은 부파불교에서는 등무관연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이러는데 얼마 동안 마음이 일어나서 유지되느냐 하면은 일어나면서부터 사라지는 데까지가 그걸 일심찰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은 75분의 1초입니다. 왜 75분의 1초가 되느냐 하면 그거에 대한 계산하는 유추하는 어떤 그런 문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추해 보면은 75분의 1초 0.01333333초 이렇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 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게 중간에 끊임없이 이게 중단 없이 앞에 게 일어났다 사라짐과 동시에 뒤에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간 간극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앞에 등자는 뭐라고 설명하던데 내가 한자를 익숙하지 못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간극이 없이 일어난다. 이제 그거를 그 성격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성격이 등무간연으로 그런 인연으로 앞에 마음하고 뒤에 마음이 간극 없이 그러니까 중간에 쉼 없이 이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 마음이
이게 의근이 된다. 앞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사라진 그 마음이 의근이 되어가지고 뒤에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맞을까 하고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렇진 않은데 하는 것을 풀어내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의근이라는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가 의식도 포함해갖고, 의식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도 뭐 해결하지 못한 그런 현대 뇌과학의 문제니까, 의식은 물론 기술하긴 했습니다만 의식계 보다가도 의근에 더 방점이 있는 책입니다. 의근이 뭐라는 걸 하여간 설명했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은 6가지 아름마리, 이거를 6씩 6, 66, 그 짝을 이루었다는 거죠. 앞에 대상, 색성향, 미촉법 6개 하고, 그 다음에 의근, 그러니까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두 개가 대상하고 감각기관이 만나서 만드는 아름마리, 눈의 아름마리, 귀의 아름마리, 코, 혀, 몸, 마음의 아름마리 해가지고 그 6가지 아름마리에서 6씩 6경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부처님이 6씩 6경이라 하고 설명한 것은 아니죠. 부처님은 그 아래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경 이름을, 부처님의 말씀 어떤 그 설 하시면 설 하나하나를 토막 주제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경이라고, 숫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6씩 짝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6씩 6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다 대상 6가지 경, 6경은 색성향 미촉 법. 그죠? 색은 모양새, 성은 소리, 향은 맛, 냄새, 미는 맛, 촉은 감촉, 법은 법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가지 근이라는 거는 감각기관입니다. 눈, 귀, 코, 혀, 피부, 몸통. 다음에 법을 감각하는 의근이라는 게 있다고 부다는 이제 이걸 알았죠. 이게 이제 그렇게 위대하다, 부처님의 위대함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안근이, 눈이 모양새를 만나면은 눈의 아름마리,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게 알게 된다. 눈의 아름마리가 생긴다. 귀가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의 귀의 아름마리, 저것은 무슨 소리다. 이렇게 되면은 저거는 무슨 냄새다, 무슨 맛이다, 무슨 촉감이다, 무슨 의식이다 하고 아름마리가 일어나는 거죠. 아름마리는 이거는 마음입니다. 컨셔스니스, 의식이고 마음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름마리, 한자로는 의식, 영어로는 컨셔스니스, 의식이라는 거.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5가지는 5가지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오감이라 그러고, 오감은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나 다 오감은 다 알죠. 근데 6번째 법, 의근, 의식,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감각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부처님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게 여기에 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이제 법경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의 대상, 법이라는 대상, 빨리어입니다. 법이라는 대상, 담마라는 게 법이고 아만나라는 게 대상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대상은 이게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비담마라는 거는
그 소위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 남방불교.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대승, 마하야나의 대승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마하야나라는 말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소승이라고 약간 낮춰 부르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소승은 사실은 그런 말은 쓰면 안 돼요. 근데 통상 우리가 소승이라고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소승이라고 하면은 금방 저 남방 쪽에 스리랑카, 인도, 저쪽 태국 이런 데에서 그 붉은색 가사를 입고 이렇게 있는 스님들이 따르는 그거구나 하고 알죠. 그래 그쪽입니다. 그쪽 아비담마 불교라 그러고 아비담마 그쪽을 그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라고 합니다.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인데 테라와다라는 말이 나중에 어디에 나올 겁니다. 그때 철자는 보도록 할게요. 상자부 불교라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는 소승 불교라고 그러고 상자부 불교의 가르침 경전 그거를 이제 아비담마라고 그럽니다. 그 아비담마 경전은 사실은 이제 경률론에서 경률이죠. 그죠? 그게 경전이고 아비담마는 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장, 율장, 논장 이게 삼장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삼장인데 경장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을 경장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율장은 그러니까 이제 성가에 출가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 이거를 율장이라 그러고 이 두 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고 다음 이 설한 거를 설명한 것 주석을 달아 놓은 것 이게 론장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제 그러니까 론장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고 후대에 그 스님들이 주석을 달아 놓은 경장, 논장 이런데 경장에 주석을 달아 놓은 거가 론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대한 가르침인 경장,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가르침, 율장,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논서, 논장, 이 세 가지를 삼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론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론장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명한 길라잡이 책입니다. 1, 2권으로 돼 가지고 있고 한 권이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서울에 계시는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지고 2022년도입니다. 이 연도에 8개월에 걸쳐 가지고 새벽 5시부터 7시 반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8개월간 새벽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를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론장은 아닌데 그 주석서 아주 중요한 주석서 청정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타고사라는 부분이 5세기에 BC가 아니고 AD 5세기에 스리랑카에서 주석서를 단 책인데 그것도 300페이지가 넘는 게 3권짜리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청정도론을 3권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음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깊게 잘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뇌과학적으로 그거를 대비해 가면서 비교하면서 굉장히 참 즐겁게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법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알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보도록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 즉 법경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대상들은 법경이라는 것은 5가지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는 결코 인식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다.
만호의 문을 통해서 만호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인지되는 법이라는 대상은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경을 감각하는 것은 만호라는 겁니다. 만호. 이게 이제 의근이라고 이렇게 의근, 이게 만호, 의근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하고 빨리어로는 이게 만호입니다. 만호. 만호가 법경을 인식하는, 포섭하는 그런 감각기관이다. 이런 거죠. 그 포섭 대상,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법이라는 대상, 정확하게 법이라는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성이고 미세한 물질이고 마음부수 열반 개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쉬운 것은 마음부터 봅니다. 마음이라는 거가 만호, 의근의 포섭 대상이다. 의근이 마음이라는 것을 감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해가 좀 잘 안 되겠죠, 그죠?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게 여태까지 설명했는 걸로 비유해서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뇌 속에 일어나는 뇌 활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뇌에서 뇌 활성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뇌 활성이 마음이면은 뇌 활성이 만호의 감각 대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호라는 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뇌 활성을 그거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이다. 자, 요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다. 그걸 마음부수라 그래. 12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도움인데 요것도 거의 마음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열반. 열반은 마음하고는 분리한 특별한 어떤 것. 그러니까 마음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렇게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면 열반의 마음이 하면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열반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요. 어디에도 열반이 뭐라고는 설명 안 해요. 그냥 탐진치가 소멸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그게 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탐진치가 소멸된 뭐가 열반이냐? 마음이죠.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인데 번뇌가 없는 마음. 자, 그런데 그걸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책에 보면은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마음하고 열반하고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마음 열반도 의근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개념들 빠냐띠라는 거는 빠냐띠하고 여기 바라미타 구경법 이제 이건 또 법이라 그러거든요. 이 법은 몇 번 제가 설명했는데 화학에서 원소 개념, 화학의 어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120몇 가지가 원소가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거. 이 세상 일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되는 요소들, 그거의 집합이 이 모든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개념이에요. 개념. 여기 문일서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문일서라는 거를 법으로 보면은 이게 물이고 흙이고 여기 지수화풍이고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수화풍은 법, 구경, 법이고 문일수라는 거는 그냥 개념이다 말이에요. 문일수가 지수화풍이 뭐 이렇게 모양새로 생겨가지고 여기는 코고 여기는 귀다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저거는 문일수하고 개념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따름이다. 이거 안경 개념이다 말이에요. 이 안경도 사실은 안경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구경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지수화풍이 어떻게 서로 어울려 가지고 어떤 모양새를 만들고 여기는 유리라 같은 이런 모양새가 되고 여기는 뿔 같은 게 되고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렇게 설명해야지 안경인데 우리 상을 사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기가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안경이라고 그냥 개념을 붙인 거라. 이런 거를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념들, 이런 그 구체적인 이런 개념들도 있고 아름답다, 슬프다, 싫다, 뭐 이런 것도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감지를 한다 그런 거고, 다음에 감성의 물질.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눈 같으면은 이게 눈이 감각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코도 하나의 감각기관이고, 그런데 눈 전체가 어떤 상을 여기에 감각하는 것은 아니다. 뭐가 감각하나? 망막이 감각하죠, 그죠? 눈 전체에 보면은 망막에 상이 맺히잖아. 다른 부분들은 망막에 상이 잘 맺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고, 망막에 상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막이 감성 물질이다. 대상하고 부딪히는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상과 부딪히는 물질. 감각기관에 있는데 대상하고 부딪히는 물질. 그래서 눈 같으면은 이걸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잉크 같은 게 떨어지면은 그게 흡수대가 들어가는 것 같은 6층으로 된 감성 물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망막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세포층들이 7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설마 맨눈으로 그걸 보지는 못하셨겠지. 그렇지만 이제 눈꺼풀에서부터 눈동자 이렇게 쭉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 보면은 대충 10개 정도 돼요. 그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대상하고 부딪히는 물질, 그게 감성 물질이다. 그거를 감각한다. 의근이.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귀 같으면은 골무 모양으로 생긴 오목한 것. 그게 귀의 감성 물질이다 그러거든요. 골무같이 생긴 그 표현이 거기까지 밖에 없어요. 위치가 어디다, 뭐 이거는 이렇게 안 나와. 이 전체 이거를 귀라고 봤겠죠, 그죠? 이거를 보니까, 안에 이렇게 보니까 안에 오목한 게 있다. 아마 이거, 고막일 거예요. 고막이 오목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골무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마 했던 거라 말씀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설마 그 속에 조그마한 뼈가 3개 있고 그게 안에 달팽이가 있고 달팽이를 두들겨가 소리가 난다 이렇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막이 감성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감성 물질에서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봤죠. 부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어디에 일어나는지는 부처님은 뇌에서 일어난다고 아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까지만 해도 부타고사 스님 워낙에 그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제2의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설명하는 거 보면은 감성 물질, 거기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거기서 그러니까 대상하고 감성 물질하고 부딪히니까 거기서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눈에서 눈에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귀에서 귀에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코에서 코에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뇌는 있는 줄을 모르고 뇌의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뇌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든요. 이 아비달마에서도.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고 설명하면은
심장 토대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심장이라는 심장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이 전체가 아니고 거기 어디 위치에 뭐 이렇게 얼마만 하다 그러더라. 두 스푼만한 숟가락 두 숟가락만한 혈액이 고여 있는 그곳이라고 그러는데 뭐 해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죠. 그거를 심장 토대라고 그럽니다. 그 심장 토대에서 마음은 일어난다. 부파불교 그러니까 여기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의식의 마음에 이제 의식이 마음이니까 의식에 그 일어나는 토대라 그래요. 그 물질적인 근거를 토대라 그래요. 의식의 토대, 아르마리의 토대는 심장이다, 심장 토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그러면은 여기 가까이는 여기 그 장자부 불교를 따르는 이 스님도 여러분들 아마 이름 되면 알 거예요.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스님도 심장에서 일어난다고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제가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 강연도 몇 번 하고 했는데도 이 아비달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스님도 뇌에서 일어나는지 심장에서 일어나는지 심장에서 일어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뭐 무슨 관련이 있겠지만은 심장에서 일어나는 거가 여기 설명이다. 아비달마의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굉장히 깊게 잘 설명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 뇌를 어떻게 하여간에 거기도 보면은 심장 토대로 마음이 일어난다, 의식이 일어난다 해놓고 뇌는 뭔가 뭐 중간에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아비담마의 설명이고 지금 뇌과학이 발달이 된 지금은 이제 뇌가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하는 거를 거절할 수가 없죠. 옛날에 뇌가 뭔지를 몰랐을 때 심장이 이제 마음이 변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니까 아마 심장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게 최선이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추론했을 때니까. 그렇고 그래서 감성의 물질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아르마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법이 감지한다. 의근이 만호가 감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의 물질도 법이라는 대상이고 미세한 물질을 28가지로 나눕니다. 이 상자부 불교에서. 그래서 18가지는 구체적인 물질이고 10가지가 그 미세한 물질입니다. 여기 보면은 형색, 소리, 맛, 냄새, 땅, 불, 여기 형색, 색성, 향, 미 이게 그 구체적인 물질 중에 그 색성, 향, 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여기 갑자기 다 얘기는 못 하겠는데 구체적인 그 물질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이런 물질이고 미세한 물질이 재미있습니다. 여성, 남성, 생명 기능, 영양소, 허공, 몸의 암시, 말의 암시,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생기고 지속되고 쇠퇴하고 무상하고 이런 거를 다 물질이라고 봤어요. 재밌는 게 말의 암시, 몸의 암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암시. 내가 뭐 인상 쓰면 내가 성을 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물질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미세한 물질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허공도 여러분과 저와 이런 여기에 있는 물체들 사이사이에 허공이 있잖아요. 그죠? 허공은 빈 것이라는 뜻이에요. 빈 곳. 빈 곳, 이것도 물질이라고 봤어요.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A와 B가 구분이 된다. 그 구분시켜주는 물질, 이거를 허공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의 물질이고, 이걸 미세한 물질로 봤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만호가 감지한다. 참 이해하기가 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 이거가 법의 대상이 되는지. 언뜻 이해는 갈 것 같아요. 몸의 암시. 우리가 몸의 암시, 저 사람이 뭐가 화가 났구나, 등 슬프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아는 건 누가 알아요? 만호가 알죠, 그죠? 의근이 그걸 캐치하잖아.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허공도, 이거 눈에도 안 보이지만은, 만호라는 게, 저기 허공이 있다 하고 감지한다. 자, 어쨌든 그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마음이 법의 대상이다 하는 요까지는 요것만 알면 된다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이런 거예요. 눈으로 안근이잖아요. 그죠? 안근이 앞에 대상을 만나면은 망막에서 전기로 바뀌어 가지고 시상으로 오고, 시상에서 다시 신경세포가 바뀌어져 가지고 감각, 이게 뭐라고 분석이 되는 이쪽에 오죠. 그죠? 1차 시각 표질로 오고, 뇌활성이잖아. 이게 여기는. 그죠? 여기서부터 벌써 뇌활성이다. 그죠? 뇌활성이 이리 오고, 이리 전해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축디업으로 가면서 모양새가 분석이 다 되고, 저기 연꽃이 있구나, 화분이 있구나 하고 분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분석이 된 이미지가 전전두엽으로 올라가면은 전전두엽에서 이게 의식이 올라와가지고 저기에 화분이 있구나, 저기에 난초가 피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죠? 그게 눈의 아른말이고 눈의 의식이고, 이게 만호에 잡혀서 일어나는 눈의 아른말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의 이 만호라는 것이, 의근이라는 것이 어디에, 이 앞에 여기가 전두엽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 중심고랑이고, 중심고랑 뒤쪽에 몸 감각 영역이 있고, 앞쪽에 1차 운동 영역이 있고, 그 앞쪽에 이쪽으로 말하는 거에 관련되는 운동 영역이 있고, 운동 영역, 말하는 게 브로카 영역이라 그러죠. 그죠? 브로카 영역, 말하는 영역의 그 위쪽으로는 이 보조 운동 영역, 그 다음에 전 운동 영역 같은 게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전 운동 영역, 보조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 이게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영역이고, 앞에 여기는 브로카 에어리아는 말하는 데 관련되는 그 움직임, 요거를 관할하는 거고, 그래서 그보다 더 앞쪽 이 부분이 전전두엽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전두엽으로 이 신호가 올라가면은 의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전두엽에서 만들어내는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이론은 없어요.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나는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나중에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의식이라는 게 그거구나 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몰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내만큼 생각을 못 하는지, 내가 너무 건방지게 생각하는 건지,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봐요. 나중에 이제 의식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할게요. 교수님, 그러면 저기서 의식에서 읽고 말하는 단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전달되는, 우리가 느끼잖아요. 뭐 예. 심장이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데, 저기서 의식하고 감각하고 눈에서 보고 말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우리가 지금 바로 말하잖아요. 그게 의식에 들어오는데, 그게 17찰나,
17찰나가 지나가면 의식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0.2초. 0.2초 되면 의식이 올라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식이 올라와서 그게 끝이 아니죠. 의식이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 판단을 해가지고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어져야지 말이라는 것도 나오니까. 아마도 뭐를 보고, 아, 저거는 화분이고, 서양란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데까지는 아마도 한 0.3초, 4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그래서 그 돈 떨어뜨리는 거 못 잡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이제 또 이제 저는 이제 뇌만 봤을 때 음. 내가 참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안 보고 어떤 곳을 자극만 시켜도 그렇게 읽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강의. 다시 뭐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안 보고 그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걸 거기를 자극만 시키고 건드려주면 이것이 청각이나 미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뇌가 자체가. 아, 그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네. 마음으로 글쓰기. 그게 굉장히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게 멍청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보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면서 자극만 해주면 내가 뭐를 본다, 안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밖에 있는 눈이 카메라잖아요. 저 카메라는 형색을 비춰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리시버잖아요. 소리 듣는 거. 그러니까 감각해가 내려 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부위에 어떤 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쪽에 내 활성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뭐를 본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활성이 있으면 내가 뭐를 듣는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내 몸에 뭐가 닿였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몸에 뭐가 닿지 않더라도 여기를 자극해주면은 예를 들면 손에 뭐가 닿았다든가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AI나 이런 것도 그러면 거기 이제 저희들이 그 AI의 지식을 막 농축시켜 줄 때 그런 것을 자격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줄 때 AI 기능이 이 뇌를 모방을 해서 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 그렇죠. 이제 AI 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뇌과학자죠. 뇌의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AI를 만드는데, 이게 어떤 소리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소리 같은 소리,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주파수로 들리면 이거는 무슨 소리라고 들으라. 이건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계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AI에게 질문을 할 때, 그 AI에게 농축시키려고 하면 그 곳을 자극을 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고 돌출하거나 이게 글을 써주거나 말을 해주거나 하는 곳을 그것만 활성화를 시켜 놓는다는 얘기 아니죠? 내 AI를 만드는 게 이게 그냥 정보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와 있는 정보는 다 집어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이든 이게 뭐든 어디에 있던 정보든 간에 이렇게 접근 가능한 거는 전부 다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아우러 가지고 어떤 결과를 찾아내고 질문하는 데에 맞게 찾아내가 답을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까지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말이 좀 틀려서 적거나 이런 좀 문장이 틀려도 기가 차게 그걸 문맥을 얘가 조금 틀려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문법 좀 모르게 물어도 지가 다 알아가지고 추측해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I를 교육을 몇 년간 시킨다 그럽니다. 시킬 때 어떤 주제마다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내가 물으면은 얘가 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하지 말고 이렇게 답하고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에 또 그걸 응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답해 주고, 이걸 몇 번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극을 해서. 그러면은 지가 그 정도는 배웠으면 그것까지는 해내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은 뉴럴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준 것까지도 이제 막 응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예. 논리만 알면은 지도 나름대로 응용을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야, 그래서 의근이라는 거는 뇌 활성, 즉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감지하는 거니까 이 뇌 속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지요, 그죠? 의근은 뇌 속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설마 이런데 의근이 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래서 전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래서 여기 잡히니까 이 신호가 이리올 때 이거를 잡아서 이 전전두엽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회로, 이게 의근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의근이라는 거는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실체는 뭐냐 하면은 신경세포들인데, 그 신경세포들의 기능이 뭐냐? 전전두엽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잡아서, 포섭해서, 감각해서 전전두엽으로 옮겨주는,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들이다. 얘가, 그러니까 의근 자체가 아르마리를 만든다기보다도 또 의근은 감각기관이고, 그 감각기관이 하는 일이 이 뇌활성을 포섭해서 전전두엽으로 올려주는 역할. 전전두엽에 올려주면은 전전두엽에서 의식, 마음이라는 게 일어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의근을 이루는 그 신경세포들은 뭐고, 그 신경세포들이 이루는 네트워크도 있을 텐데, 그건 뭘까? 자, 이런 것까지도 유추해보면 참 재미있겠죠, 그죠? 야,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법경이라는 건 뇌활성이다. 뇌활성은 전부 다 의식에 올라오려면은 전전두엽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올 때 전전두엽으로 올라오는 그 전전두엽이라는 동네의 언저리에 이렇게 있다가 올라오는 신호를 잡아서 전전두엽이라는 동네로 보내준다. 그래서 밑에 이게 이제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한다 해도 생각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인식작용이 완결되지 않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게 이제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이게 마모거든요. 의근이에요. 의근이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뇌활성이 뇌로 들어오는데 이것 갖고만은 인식작용이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근에 잡혀가지고 의근이 지원해줘야지 의식이 된다. 그래서 5가지 감각 기능은 의근을 의지한다. 의근이 이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의근이 귀도 경험하고 혀도 경험하고 눈도 경험하고 코도 경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의근은 이렇게 꼭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다가 코에서 들어오는 코의 정보,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정보, 몸에서 들어오는 피부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의근이 포섭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피부에 뭐가 닿더라도 이게 신식인데, 몸의 아르마리인데, 몸의 아르마니라는 걸로,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만으로 이게 그 감각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의근에 포섭돼야지 여기에 뭐가 닿았다 하는 거가 인식이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 제 아니면 이렇게 강의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의근이라는 거는 뇌 활성을 인지하는 거다. 그래서 인지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전전두엽으로 그 신호를 보내준다. 요거가 의식을 만들어내는데 현대 뇌과학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뇌는 굉장히 활성을 많이 하는 그런 뇌 활성이 많다. 여기서는 안 가네. 거의 봤다, 그죠? 뇌 활성이 굉장히 활성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지브라피쉬에 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이 의근이 있다는 것, 이거를 알았던 게 붓다의 그렇게 큰 위대한 발견이다. 이 의근이 앞에 있는 이 5가지 감각 기능도 다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법경만 포섭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이 5가지 감각 기능, 이것도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 경험한다는 말은 눈의 아랫마리도 포섭을 하고, 귀의 아랫마리도 포섭하고, 코의 아랫마리도 포섭하고, 그래 포섭해야지 의식으로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눈의 아랫마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느낌, 인식, 그 다음에 의도, 수상행,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식, 수상행식, 이 모든 것을 다 의근이 다 포섭한단 말이에요. 의근은 굉장히 빨리 여러 가지를 포섭해 와야 되겠죠, 그죠? 의근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 꼭 법경만, 이게 사실은 뇌에 들어오면 다 법경이니까, 그죠? 이게 다 뇌에서는 이게 다 뇌 활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뇌 활성은 법경이 된다 했으니까 의근의 감각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근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약간 곧다마가 부처가 되기 전에 이거를 알고서, 그래서 만들어낸 그 수행이 사티 수행이잖아요. 알아차림 수행. 사티 수행은 의근을 잘 다스려 가지고 이 마음 공간에 선법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수행이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 의근과 사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붓다의 위대함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티 수행, 사티 숫다에서 사티 수행법을 만들어냈고, 그 사티 수행법으로 알아차림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숨을 들숨 날숨을 대상으로 사티 수행을 해서 해탈 열반으로 갔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의근에 안 잡히면은 의식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봤다, 그죠? 이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 주고받는 것만 가다 보니까 고릴라가 익하고 지나가는데도 못 봤잖아요. 그리고 방금 색깔 바뀌었죠, 이거, 그죠? 이거 못 보거든. 사람들 되게 못 봐요. 또 하다 보면은 한 사람 나가버립니다. 검어도 인살이 벌써 나갔는 것 같은데. 검어도 인살이 원래 세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 사람인데 한 사람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버리죠, 그죠? 이런 거 못 봅니다. 왜? 관심이 딴 데가 있다 보면은 그 대상에는 관심이 안 가거든. 의근은 관심을 주는 게 의근이에요. 그 관심이 그쪽으로 의근이 안 가기 때문에 의근이 안 가면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다. 예. 이거잖아요, 이거. 의근이 여기에 있다가 신호가 오는 거를 잡지 않으면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릴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망막에 안 맺혔겠어요? 당연히 맺혔죠, 그죠? 망막에 맺혀가지고 망막에서는 고릴라도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 고릴라도 이렇게 올라와요. 고릴라에 대한 그 뇌활성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의근이
한 찰나에 하나만 이렇게 잡는데 고릴라에는 아예 관심이 그쪽으로 안 가, 아예 잡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에 안 올라오는 거라. 다른 거 잡느라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얼마나 빨리 이런 과정이 일어나느냐. 원숭이를 가지고 직접 이거는 실험을 한 거예요.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이 밀리세컨드 되니까 1000분의 1초거든요. 0.02 내지 0.24초에 망막에 상이 생기고 이게 시상이 오는데 이 정도 걸리고 1차 시각 피질로 가는데 대충 한 0.05초 여기 오고 이렇게 해마로 거쳐서 전전두엽으로 가는데 0.12초 이때 되면은 의식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0.12초 이때 되면은 의식에 올라왔다. 그리고 0.12초인데 아까 내가 의식에 올라오려면은 0.2초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인식 과정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의식에 올라왔다고 해가 행동이 바로 나온 건 아니고 만약에 손을 이렇게 잡는다면은 아니면 이 고릴라가 바나나를 잡는다면은 이거 손을 움직이는 팔을 움직이는 근육이 이게 활동해야 되잖아. 근육을 활동하려면은 내가 팔을 움직여가지고 바나나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야 되고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돼야 되고 여기에 신호가 오면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신호가 내려와 가지고 척수로 내려와서 근육으로 가서 팔을 뻗어서 손가락으로 이걸 잡는다. 뒤에 부분에 아마도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0.25초까지 걸리죠. 여기까지 가는데 0.12초. 여기니까 거의 한 반 걸리죠. 그죠? 여기까지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0.12초. 이렇게 오는데 0.12초. 그래서 한 0.25초 되면은 잡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절대로 이거 못 잡는다는 게 봤고요. 그죠? 있으면 이런 시간이 만큼 있으면 더 위에. 이거 못 잡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약간 실수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밑에 대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그거 떨어지는 동안 잡으니까 약간 중간쯤에 대가 있으면 절대로 못 잡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다른데 의견이 다른데 가도록 의견이 다른데 관심을 가도록 해놓고 떨어뜨려 버리면은 떨어지는 순간 그거를 보고 의견이 가서 이렇게 내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거니까 절대 이거 못 잡습니다. 이건 100% 이깁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자꾸 질문하세요. 저희가 굉장히 스캔이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면을 한번 보고 그 지문이나 이런 걸 기억하는 순간 기억을 하는 거는 안근이 안 따라줘도 의견이 그걸 다 잡는 건가요? 아니면 또 우리가 속독을 배우잖아요. 예,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요 예외가 요 기능이 예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고 속독은 저도 해봤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고전 읽기 대회 같은 걸 했습니다. 대구 나와가지고 고전 읽기 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3명이 우리 촌에서 3명이 선발돼가지고 나왔거든요. 저는 고전 읽으면은 영화도 보면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영화 보면은 집사람은 저 죽었다 하는 거 금방 아는데 나는 장사하는 거 봐야지 저 사람이 아까 죽었구나 아는데 특히나 이제 고전에는 옛날 그리스 신화라든가 보면은 사람 이름도 희한해가지고 이해하기도 기억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 이런 거 꿈도 못 꾸는 거고요. 근데 한 친구는 그 친구도 공부 잘했어요. 공부는 내가 잘했는데 그 친구가 어떤 그런 특별하게 총기가 있다 그런 있어갖고 책을 이렇게 읽어요.
고전책을 네.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내용을 다 알죠. 그게 속독이거든요. 책 한 권 읽는데 그거 뭐 얼마 안 걸려요. 책 두꺼운 거 읽는데 이거 뭐 1시간 내로 다 읽어버려요. 그러고 그 줄거리를 다 알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글을 읽으면은 자꾸 그걸 말을 하면서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법경이 뇌활성이 의근이 되어 포섭되면 의식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쁘면 다 들어오죠. 그죠? 이 바쁘면 여기 있는 거 다 들어옵니다. 그냥 이게 내가 입으로 안 해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겠죠. 그죠? 봐버리면은 그게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봐버리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을 하고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 말할 필요는 말은 나중에 따로 하면 되는 거고. 스토리 기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기억은 또 되는 거죠. 말을 하면 물론 기억이 더 잘 되겠지. 그렇지만은 내 활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이라는 거가 어떤 눈으로 뭐를 책을 읽을 때 읽는 시간 따로 있고 기억하는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읽음과 동시에 기억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과 기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학습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학습과 기억이라는 거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이벤트단 말이에요. 학습하면은 기억이 동시에 그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뇌활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빠르르 하고 뇌활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뇌활성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기억이 되는 과정이라. 내 얘기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 권의 책이라. 학습과 기억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속독하는 거. 그런데 이 속독은 뭐 대학 교재를 속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설 같은 거, 이런 거야 뭐 대충 줄거리만 알면 되니까 그런 건 속독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숙달 조금 하면은 돼요. 그래서 저도 매달 책 읽기 모임을 하거든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또 책 읽기 모임을 하는데 한 권씩 읽어요. 읽는데 저는 그 선정하는 책들이 이게 되게 보면은 교사들이 많아요. 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그런데 교사들이 많은데 특히 여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이 책 선정하는 게 보면은 막 자꾸 이렇게 감성을 건드리는 책들 뭐 이런 책을 자꾸 잘 선택해. 자기네들은 그게 되게 좋은 모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딱 한마디밖에 없거든요. 뭐 어떨 때 뭐 어떡하다고 딱 그 핵심만 뽑아내면 두 줄이만 끝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이벤트를 이래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고 저래 만들어가 얘기하고 이러니까 뭐 좀 읽다 보면 나는 막 지겹고 막 뭐 이걸 내가 읽었으면 안 오고 싶고 이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속독이라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넘겨봅니다. 물론 뭐 저는 이제 그게 속독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다 이렇게 눈에 머리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 단어만 위에 중간에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대충 얘기는 꾸겨 맞추면 되니까 속독하는 거 해보세요. 그런 그러니까 대가 별로 자세하게 안 읽어도 되는 그런 거는 시간 절약하는데 굉장히 좋죠. 저는 집에 읽어야 책들이 매번 자꾸 쌓입니다. 불교에 관한 책들 요즘 이제 주로 그쪽으로 읽는데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책을 매달 총서가 한 권씩 나오거든요. 최소한 한 권씩 나옵니다. 그거를 저한테는 보내줍니다. 그게 뭐 이제 지금 6, 7권 쌓였어요. 불교 문화라는 책도 한 얇은 잡지인데 그것도 매달 보내주지. 그거 읽기만 해도 바쁜데 내가 언제 뭐 아침 애들 얘기하는 소시콜로한 그럴거란 얘기를 내가 읽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는 전기긴 하지만은 빠르지 않은 전기다. 그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전전두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들어와야지 의식이고, 여기 들어오기 전 이런 신경회로의 활성들은 무의식에 일어나는 활동이 뇌 활동이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보는데, 이 광경을 보는데, 물론 이렇게 다 보죠. 이 다 보는 개나 할아버지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한 화면이 이제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하나 이를 빨리 봐가지고 뇌가 합성해서 이 장면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17찰나설이거든요. 17찰나 걸쳐가지고 하나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17찰나에 걸쳐서 또 하나를 인식하고 0.02초 만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전체를 합성한다. 그러니까 의근이 접근하면은 요 뇌활성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감마파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나올 거예요. 감마파를 내요. 그러니까 뇌파 중에 감마파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감마파를 내는 그 뇌활성이 의식에 올라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식 이론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주의가 의근이 간 그런 대상은 그 신경회로는 뇌활성이 감마파로 활성이 강해진다. 그러면 이것이 뇌로 의식에 들어온다. 그리고 attention 하는 게 이게 의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 기울임, 잡돌이함, 마음을 어떻게 잡음, 다잡음, 이런 선별함, 빨리어로 마나시까라. 이게 attention입니다. 마나시까라. 우리말로 마음 기울임, 잡돌이함. 이게 의근이다. 자, 집중은 이제 불교 용어로 사마디라 그러죠. 액과 같다고 집중이고 사마디고 사마디는 액과 같다고 집중입니다. 의근은 마나시카라 주의를 기울임이고 의근이 한 찰나에는 한 곳에 한 개만 포섭을 한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포섭을 해서 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데 제일 자주 가서 포섭한다, 그죠? 제일 관심 있는 게 눈, 코, 귀. 이쪽으로 이렇게 보다가 한 바퀴 이렇게 다른 데로 둘러보고. 사람 얼굴을 볼 때도 눈, 코, 입 이렇게 보다가 한 바퀴 둘러보고. 의근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포섭해 온단 말이에요. 이거 unexpected visitor 러시아 화가 이 르팡이 그림인데 이 아저씨가 어디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지 어쨌든 unexpected 기대하지 않은 방문자라 보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보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갑니까? 눈이 의근이 누구나 다 여기 제일 먼저 가겠죠, 그죠? 여기 갔다가 휘 두르다가 여기 가겠죠, 그죠? 이 두 사람 관계가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제일 많이 우리 의근이 가서 많이 잡아온다, 포섭해 온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봐야 얼굴 표정을 봐야지 뭐 옷에 뭐 흙이 묻었는지 깨끗한지 흙에 신발이 흙에 묻었는지 깨끗한지 뭐 이런 걸 봐야지 이 사람이 밖에 나가 있을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구나. 지금 상태는 아주 기분 좋아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뭐 복숭아로 들어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이런데 제일 많이 눈에 초점이 간다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의근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습한다고 보면 되죠. 이 재밌는 거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 되는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은 얼굴에만 주로 가겠죠. 그죠? 나이가 얼굴에 제일 잘 나타나니까. 다음에 자유롭게 보라 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봅시다. 이 방문자가 오기 전에 상황을 짐작하라 하니까 이게 위에 겁니다. 위에 거. 방문자가 오기 전에 상황 짐작. 그럼 이리저리 뭐 돌아다니면서 보겠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가지고. 고릴라 봤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고릴라로는 안 가잖아요. 의근이. 자,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의근이 그쪽으로 간다. 한 찰나에 하나씩 보습해 온다. 자, 이거.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망막에는 여러 개가 동시에 맺혀가지고 동시에 우르르 온단 말이에요. 개에 대한 상도 오고 할아버지에 대한 상도 오고 나무에 대한 상도 동시에 우르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의근이 이걸 잡을 때는 한 개씩만 잡는다. 그걸 빨리빨리 잡아서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여기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 뭐가 보여요? 토끼가 보여요? 오리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 토끼고 이렇게 보면 오리고 그렇죠. 그죠? 동시에 보기 힘들어요. 그죠? 이 동시에 이제 이렇게 쫙 눈째리가 보면 이제 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토끼 아니면은 오리입니다. 여기는요. 여긴 뭐예요? 거기도 사람이거나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모자를 쓴 이 모자고 예, 옆모습. 앞에는 머리는 머리고 예, 그렇죠. 코고 예, 목 콧구멍이고 입이고 이 마귀 할멈 같이 생겼죠. 그죠? 사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뭐예요? 예, 그 동물 한 사람 더 있죠. 그 머리 선 밑에 하나 기하고 보이네. 예, 여기 있죠. 그죠? 네. 여기 네. 요 눈썹이고 코고 네, 그 이렇게 해가지고 귀고 선 귀. 소녀잖아요. 소녀. 예. 소녀가 있고 마귀 할멈이 있고 두 개가 동시에는 잘 안 보이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의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예로서 보여준 겁니다. 자, 뭐 한 20-30분 만에 끝내지 싶었는데 한 시간 또 넘어버렸네. 한 10분 쉬었다가 20분에 한 5분만 쉬었다가 2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